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상학과 건축이론이라는 책을 읽고 건축에서의 현상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에서의 현상학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3학년 7반 27번 임주영입니다. 여러분은 고시원의 작은 방과 아파트와 같은 규격화된 집에서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아니면 SNS에서 사람들이 자기 개성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을 보고 부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공간과 특별한 공간에서 주는 안정감은 아마도 살 곳을 고르거나 머물 곳을 찾을 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에서도 이러한 느낌들을 어떻게 건축물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철학의 한 사조인 현상학을 통해 이러한 느낌들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물이 이러한 느낌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상학은 모든 사회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측정하고 예측하고 검증하는 수리과학적 방법으로만 측정하려고 하는 이성을 강조하는 흐름에 반대해서 생겨난 철학의 한 갈래입니다. 현상학자들은 수학적 태도를 취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수학적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상학은 다양한 대상에 따라 그 대상에 적합한 인식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대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한 가지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령 사과를 미각적 방법으로 바라보면 사과의 맛이 사과에 대한 인식이 됩니다. 사과를 생물학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사과는 나무의 번식 도구가 됩니다. 또 사과를 과학사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사과는 중력 발견의 상징이 됩니다. 이처럼 인식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대상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에 있어서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당하는 사물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은 인식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현상학에서 다루는 인식은 간접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제와 객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주체와 객체를 묶어서 하나의 인식 체계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가로치기라고 합니다. 가로치기는 곧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며 이러한 현상학의 인식에 대한 관점은 현상학적 건축에서 건축가와 건축물, 그리고 공간과 사람 간 관계를 더욱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현상학적 건축에서 건축물은 사람의 외부 환경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만들 때 사람과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현상학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와 건축물, 이용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완전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건축가 없는 건축물이나 이용자 없는 건축물은 그 자체로 완전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이 얹혀 있는 공간은 시간에 따라서 여러 사회문화적이고 물리적인 의미가 덧대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맥과 건축가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문맥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현상학적 건축 중에서 개별성을 추구하는 건축, 지역성을 추구하는 건축, 그리고 이용자의 경험을 추구하는 건축의 세 가지 건축을 알아보고 이 세 가지 건축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루이스 칸은 현상학적 건축가입니다. 그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재료의 본질에 대해 존중하고 건물의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고 건축물 안의 공간들의 연결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루이스 칸은 재료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재료의 특징에 가장 적절한 공간을 만들어서 재료와 공간 구성의 융합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그의 작품인 필립스 엑스터 아카데미 도서관입니다. 나무와 벽돌로 된 전통적인 구조에 단단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는 콘크리트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건물의 의도와 건물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건물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이용되면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의도를 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각자 다른 특징을 지닌 공간들의 연결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축물 안의 방들이 각자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상호작용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통해 그는 건축가의 의도에 알맞은 개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 특별한 맞춤 건축은 건축가와 건축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장소는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켜켜이 쌓인 것으로 공간의 다른 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 위에 지어지는 건물도 공간과 상호작용해야 하는데 그 상호작용을 실천하는 건축 사조를 지역주의라고 합니다.
지역주의는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고 지역과 문화에 맞는 공간 구성을 상호형하면서 장소에 잘 어울리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건축은 장소와 건축물의 상호작용 속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축물은 때때로 건축물 속 사람들에게 공간적으로 어떤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그 공간적인 건축물은 때때로 건축물 속의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간적인 경험의 스토리텔링은 사람의 이동에 따라 빛과 공기와 같은 건축 요소의 흐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사진은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입니다. 빛이 만들어내는 십자가는 교회 안에 신성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교회를 이용하는 신자들에게 공간적인 경험을 줍니다. 이러한 공간의 스토리텔링은 건축물이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저는 현상학적 건축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와 건축물의 상호작용은 공간적인 경험을 만듭니다. 건축가와 건축물의 상호작용은 건축물의 특징을 부각하여 목적과 의미에 맞는 건축물을 만들며 장소와 건축물의 상호작용은 지역에 맞는 건축물을 통해 지역과 사용자가 건물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현상학적 건축은 건축물과 건축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건축입니다. 그리고 현상학적 건축은 이런 특징들 덕분에 건축물의 획일성이 가져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